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와 일본 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제주항공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제주항공을 운송업종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는데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제주항공이 LCC 중에 가장 먼저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선 제주항공이 일본 여객 실적 회복을 계기로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네. 통상 단거리 노선은 유류비 등이 적게 들어서 중장거리 노선 대비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본 여행 수요 폭발에 제주항공이 올해 4분기 8억 원, 내년 1분기에는 4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상대로라면 제주항공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이어졌던 14분기째 적자 행진을 비로소 끝내게 됩니다. 14분기째면 정말 긴 시간을 버텨온 건데 이게 일본 여행이 재개되면서 이런 기대감도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네, 개인 무비자 관광 허용 등 일본 정부가 그 여행 규제를 좀 대폭 완화했던 게 10월 11일부터거든요. 벌써 이제 일본 여행길이 풀린 게 2달째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좀 보다 보면 12월 10일까지 이 제주항공의 한일 노선 수송객은 36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진에어나 티웨이항공 등 이 다른 LCC들과도 격차가 큽니다. 그렇네요. 특히 제주항공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것보다 이 일본 수송객 수가 많았는데 특히 이 제주항공의 경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늘었습니다. 당시 노제팬 여파가 있었다고 해도 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는 점에서 큰 폭의 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수치로도 확인을 해봤지만 제주항공이 지금 한일 노선에서는 최강자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 코로나19 엔데믹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증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12월 첫째 주 기준 이 제주항공은 주 178회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항 횟수가 다른 항공사의 2배 수준이죠. 일본 여행 수요 폭발에 지금 증편을 하려고 해도 일본 내 조업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은 증편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선제적으로 증편한 이 제주항공의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일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일본 항공사보다도 많기 때문에 운항 횟수가 많아서 한국, 일본 그 항공사들 대비 제일 최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또 내년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수요까지 좀 회복이 된다면 제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기업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여행 수요도 이제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선 이 중국 하늘길이 열리면 제주항공의 실적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월부터 중국 노선을 주 4회로 확대를 했거든요, 제주항공이. 그러면 일본에 이어 중국 노선도 다른 LCC 대비 높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제주항공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중국 노선은 일본과 달리 운수권을 갖고 있어야만 취항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느 노선보다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재 취항하고 있는 중국 노선도 전석이 거의 매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편은 곧 수익 확대다,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제적인 증편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제주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실적에 좀 영향을 줬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객단가가 높은 좌석이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에 바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항공업계에서는요, 비즈라이트와 같은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평방미터당 수익이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코노미 좌석 대비해선 33%, 비즈니스 좌석 대비해선 6%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이제 국제선 운항이 되면서 이 제주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인 비즈라이트 이용객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누적 5,700여 명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3에서 5% 수준이던 이 제주항공 부가 매출도 13%대로 높아졌는데 인터뷰 들어보시죠. 물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 여객 매출과는 달리 부가 매출의 경우에는 비교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기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 조성이 가능합니다. 제주항공은 사전 주문 기내식 신메뉴 출시, 에어카페 메뉴 확대, 자전거 캐링백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업황도 개선되고 제주항공 전략도 통한 만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건 또 환율입니다. 항공사들 네. 워낙 또 환율에 예민한 만큼 아직까지는 좀 변수 요인이 되겠죠. 네, 10월 한때 이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항공사들은 항공기 리스 임대료와 유류비를 달러로 계산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특히 올 3분기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1,338원으로 치솟았거든요. 1분기, 2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LCC들은 이때 매출액이 대부분 두세 배 증가했는데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최근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제주항공이 4분기에 적자 탈출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길 또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제주항공 역시 이 유상증자 계획을 또 발표하고 그 또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거의 한 3개월이었는데요. 주가가 33.47%나 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 자금이 생존이 아닌 전액 시설 투자에 활용이 되면서 악재보다는 중장기적 호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 들여올 그 새 항공기의 스페어 엔진을 선제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에서입니다. 제주항공은 또 3분기 말 LCC 중에선 유일하게 자본 잠식이 아니었고요. 유상증자로 자본 리스크 또한 가장 낮다는 점도 중장기적 호재로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미국 보잉사와 또 40대 정도 규모의 또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네.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교체에 돌입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내년 2대는 무조건 도입을 한다라는 계획이고 네. 2대 플러스 알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새 기단은 운항 거리가 1,000km 이상 길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으로 신규 노선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가 이 새 항공기의 부품이 90% 유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 설비 뭐 이런 쪽에서 용이한 거죠. 예. 또 15% 이상 연료 절감에 좌석당 운항 비용도 12% 줄일 수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이제 제주항공은 고효율을 통한 저비용 사업 구조를 공고히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항공 서비스 제공. 그래서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를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